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이어서 원예시설 보험료인데, 환급이죠. 보험료 환급인데, 1년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까지 나오면, 여기까지는 아직 안 나올 거라고 보는데, 나온다면 대박이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계산 문제도 만들어서 모의고사도 내드릴게요. 좀 잡을게요. 먼저 1년 초과 기한입니다. 보시니까 당연히 1년 초과니까 23년도 1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말까지 1년 반이죠. 저기는 나중에 날짜 계산도 해야 되니까 날짜 계산 정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진 앞과 동일합니다. 자, 1년 초과 계약이니까 단기율 적용지수 당연히 안 되죠. 그럼 계약자 부담료는 가요 종단수에서 단위 빠집니다. 가요 종수만 남죠.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가요 종수 똑같죠? 720만 원 나왔어요. 잘 따라오셨죠? 자, 환급보험료는 크게 틀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 무리 없어요, 지금. 계약자 피보험자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무효래. 다 돌려줘야죠. 계약자 피보험자 책임이 없는데 그 사유가 효력 상실 또는 해지입니다. 뭐 보험료 미납, 임의해지나 보험료 미납이나 효력 상실, 계약자 귀책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사유 발생일이 똑같이 2월 28일입니다. 앞에하고 똑같죠? 내용은. 사유 발생일에 속하는 연도는 2023년도입니다. 그 연도에 2023년도에 그 보험료를 구해야 됩니다. 1년 초과를 두 개를 일단 꺼내야 돼. 그래서 사유 발생일에 속하는 연도의 보험료, 저 용어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 용어 딱 박스로 쳐야 되겠다. 사유 발생일에 속하는 연도의 보험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그 보험료는 가만 봤더니 뭐라? 전체 기간 보험료에 대해서 쉽네요, 지금. 전체 1년 6개월이죠. 그 기간의 보험료가 547이라는 보험료였으니까 환산해 주면 되는 거죠. 환산한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나왔어요. 그리고 참고 제가 말씀드렸죠. 24년 여러분들이 10회 시험 보는 해는 윤년입니다. 알고는 계세요. 윤년은 365일, 상반기는 182일, 하반기는 184일입니다. 알아두시고 됐죠? 여기 되어 있네요. 182일입니다. 자, 그래서 반환 보험료는 책임 없으니까 똑같이 논리는 똑같이 가요. 경과하지 않은 기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경과했으니까 나머지 기간입니다. 2024년도에 대하여 1단위로 2023년도에 경과하지 않은 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단위래요. 좋아 이거예요. 2023년도 계약자 부담 보험료입니다. 365일 중에서 이 기간 나머지 기간 안 분한 겁니다. 이거 나왔어요. 좋아.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 연도 사유 발생일 이후 2024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거죠. 그러면 전체 보험료 중에서 전체 기간 중에서 24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기간입니다. 안 분한 거예요. 너무 쉽죠. 그냥 일할 계산입니다. 했죠? 또는 이건 뭐냐면 전체 720만 원 중에서 앞에 거 전체 기간 1년 6개월 얘는 2023년도 전체 간단하게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단수가 안 맞을 때는 총 전체 보험료에 맞추는 작업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고의 중과실로 무효면 한 푼도 안 돌려줍니다. 그거 아닌 모든 경우 기타 책임 있는 사유 말하는 거예요. 됐죠? 사유는 똑같습니다. 비슷하죠? 패턴이. 사유 발생일도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돌려주는 게 사유 발생일에 속하는 연도의 보험료 2023년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 보험료 중에서 547 중에서 2024년도 그거죠. 전체 2023년도의 보험입니다. 그 중에서 경담보 얘는 패턴이 똑같아요. 아까 경담보는 360만 원 나왔죠. 요 방식이더라. 경담보는 아까 했었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 계산된 보험료. 동그라미가 잘못 쳐져 있네요. 경담보인데. 오케이. 그래서 똑같이 가요 종단 수에서 가요 종 단 수인데 얘가 바뀌죠. 왜? 2개월로 바뀌어야죠. 단기율은 2개월짜리 단기율 플러스 가산율 50%입니다. 360만 원 나왔죠. 이런 식으로 사유 발생일
2023년도 2월 28일이죠. 그 이후 년도 2024년도의 보험료는 전액 반환. 전체 기간 중에서 1월 1일부터 2024년도 6월 30일까지 요금액 그대로 더 주는 겁니다. 총 반환 보험료는 2개 더한 건데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얘는 뭐예요? 계약자 피부는 책임이 있는데 고의 중과실로 보여다 땡전 한 푼 안 돌려준다. 자, 그래프로 가실게요. 자, 용어의 정의는 제가 이걸 표를 위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아까 전체 보험기간 보험료에 다 여기 계약자 부담 보험료 개념입니다. 그걸 A라 하고 얘죠. 예를 들어 겁니다. 얘를 400만 원, 400일 즉 하루에 10,000원 보험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마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왜? 아까처럼 단수 문제가 안 생기려면 이딴 식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초초. 하루에 10,000원 하면 단수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제가 그런 문제 만들어 본 거예요. 아마 출제 확률은 세련되다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오리지널 나오면 앞에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계산에 따라서 이 단수 있죠? 여기 앞뒤가 좀 1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문제가 되니까 문제 아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세련되게 나온다면 하루에 10,000원 하면 단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1년이 넘는 기간이죠. 그래서 여기 35일입니다. 360일 더하기 35일 딱 나오죠. 그래서 400일로 제가 맞췄어요. 하루 보면 100만 원이죠. 10,000원, 400만 원입니다. 400일에 400만 원, 1 보면 10,000원이죠. 그걸 전체 A라고 합니다.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 365만 원, 35만 원. 날짜도 딱딱 떨어지죠. 유년이란 표시 없죠. 특정 연도로 주지 않았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요 날이 사유 발생일입니다. 얘는 이미 경고한 기간, 얘는 나머지 기간. 딱 빨간색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계약자 부담 환급보험료가 빨간색입니다. 얘 더하기 얘입니다. 얘는요, 전체 기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한다. 얘는 누가 하셔? 어떤 경우도 얘는 그냥 다 돌려줍니다. 딱 일할 계산하시면 끝나요. 그쵸? 이렇게. 아니면 일할게 딱 안 떨어진 경우면 전체 계산에서 얘를 일할 계산하든지 얘를 먼저 계산하고 얘에서 얘를 빼든지 상관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문제는 사유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앞에서는 여기서는 책임 없이 실효 해지. 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지됐다. 그거죠. 보험료 미납으로 하는 해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되거나 이미 계약자 이미해지 이거 말하는 거죠. 그 사유 발생. 자, 그럼 환급보험료는 X1 플러스 X2로 표시해드렸죠. X2는 그냥 전액 다 돌려드리는 거고, X1은 요 기간. B가 뭐였어요?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보험료. 얘에서 얘를 일할 계산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기간. 쟤는 전부 다 돌려주고. 어때요? 예술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계약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를 가면 책임이 있고 기타 책임은 어떻게 되냐. 우리 기타 책임 1, 2, 3죠? 기타 책임.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실효, 보험 실효, 그 다음에 그 계약자 임의 해지, 그 다음에 계약자, 피보험자의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 행사 또는 취소권 행사. 그 경우 1, 2, 3 얘기하는 거고, 똑같이 책임 있는 경우 보면 전체 기간에 대한 보험료에서 책임 있는 경우는 요 기간은 다 돌려주고, 요 기간 중에서 요 보험료는 얘는 어떻게 구하냐? 일할 계산이 아니라 요 B에서 얘를 차감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담부문법문이죠. 요거예요. 얘는 차감하는 방식이고, 다시 한번 얘는 무조건 다 돌려주고, X1은 어떻게 구하냐? B에서 얘를 차감하는 방식, 그리고 책임이 없는 경우는 안분 계산이다. 얘는 다 돌려주고, 얘를 어떤 방식? 얘에 대해서 안분하는 방식, 다시 왔다 갔다. 얘는 얘에서 차감하는 방식. 이거만 달라요. 완벽히 이해되실 쪽이 서브노트를 내려가지고 여러분 계속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직관적으로, 된 다음에 다시 개념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딱 머릿속에 딱 엑셀처럼 셋업이 될 거예요. 구구단처럼 이렇게. 자, 이번에는 보험료 구성과 정부 지원. 일단 보험료 구성은요, 전체 통상 영업보험료라 하고, 그 다음에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부가보험료는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부가보험료는 재보험사업자 일반 경비 있죠? 운영관리비 같은 거, 수수료. 그 다음에 이 순보험료는 계약자분들한테 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씁니다. 그래서 얘는 100% 정부 부담. 얘는요, 봤더니 나눠지는 당사자가 부담자죠. 계, 정, 지. 계약자, 정부, 지자체가 서로 일정 비율만큼 부담한다. 그리고 여기가 출제 부분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순보험료죠. 정부 지원 순보험료니까 여기를 말합니다. 예. 얘를 물어보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순보험료의 반은 정부가 부담을 하는데 얘들 품목은 다르다.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가 되겠죠. 해서 그리고 이제 출제 포인트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 이거예요. 정부 부담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색깔을 바꿔서 정부 부담 보험료는 얘하고 얘 두 개 합한 게 답이 되겠죠. 저게 기출이 된 거예요. 그다음 여기서 정부 지원 보험료율이 일반적으로는 순보험료의 50%였는데 그렇죠? 부가보험료는 당연히 100%고 여기 보면 보장 수준과 서로 역의 관계라고 그랬죠. 100, 100이 90 관계일 때 출제자가 얘도 줄지 얘도 줄지 그건 몰라요. 최대 보장 수준이면 최대 보장 수준이면 최소 자기부담 비율, 최소 보장 수준이면 최대 자기부담 비율. 서로 편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출제자가 어떻게 되더라도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거일 때 여러분 현재 업무 과목사와 다르게 돼 있죠. 벌써 개정이 돼서 이미 제가 수정을 한 겁니다. 이 강의할 때 이미 2024년도는 이미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약관에. 그래서 미리 제가 바꿔서 했고 아직 그 업무 방어 핵심 문제집을 아직 못 바꿨죠.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원래는 내년에 한 4, 5월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리미리 확실하게 바뀐 건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수시로 제가 해서 바꿔서 올려드릴 거예요. 오류적도 같은 걸로 이렇게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뀌었죠. 35에서 33%로 바뀌었습니다. 3338566 여기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바뀌었죠. 41, 44표. 그래서 3338566 4144 50 5560 여기도 다르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는 똑같죠. 여기가 다르다. 자, 다시 한번 여기는 200 감길 수밖에 없습니다. 3338566 4144 50 5560 3338566 4144 50 5560 제가 해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입에 감기고 또 앞에 써놓고 계속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계속 바뀌고 있죠. 여기가 바뀌었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세요. 오케이. 가축은요. 말, 외와 말로 나눕니다. 말, 외 가축은요. 뭐 소, 돼지, 가금, 기타 가축. 기타 가축은 사, 양, 오, 토, 꿀이죠. 사슴, 양, 오소리, 토끼, 꿀벌. 이렇게. 말 외에는 반반,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대학자 반, 정부 반. 다만 정부는 5천만 원까지만 지원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말의 경우는 여기 보세요. 외국산 정주마 당연히 제외죠. 왜? 벨기에산, 독일산 정주마 한 마리 50억, 30억, 40억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그 보험료 50억짜리 25억 부담하라고 택도 소리 아예 처음부터 제껴. 해당 안 됩니다. 아예. 말의 경우에는 가입 금액을 나눕니다. 두 구간으로. 4천만 원과 4천만 원 초과금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다가 보험료율을 빵 때리게 되면 가입 금액의 보험료를 때리면 보험료죠. 그래서 얘를 A라 하고 B라고 했을 때 요 해당하는 50%는 계약자 반, 정부 반이 부담한다는 뜻이고 여기는 끝났어요. 요 보험료는 반띵입니다. 자, 그런데 4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요. 이 비구간이죠.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70%는 정부 반, 계약자 반. 그리고 4천만 원 초과만 해당하는 보험료의 30%는 전부 다 계약자가. 요렇게. 저거는요, 여러분, 제 문제 기출도 됐습니다, 저게. 8회인가 아마 7회인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계산문제 싫어지니까 계산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적과전 종합형. 여러분, 교재는 95페이지부터 볼 거예요. 교재로 보기보단 서브노트 중심으로 해서 교재는 가로놓기 제가 체크해드리는 방식으로 갈게요. 자, 보시면 적과전 종합형 먼저 보상하는 재해죠. 봤더니 종합위험이니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왜 종합위험이냐 보면 여기 보면 보장하는 게 적과전 여기 있다. 자연재해는 태, 우, 냉, 농, 설, 한, 조, 기, 호, 강, 폭염인데 여기서 요 기가 기타입니다. 보시면 교재로 와서 보실게요. 여기서 여기 있죠. 보실게요. 태, 우, 냉, 그다음에 동, 그다음에 설, 한, 조, 기, 호, 강에서 요 기.
기타 자연재. 그래서 뭐뭐 등 기타 이것 때문에 종합염이 됩니다. 개념적으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얘가 없다고 볼게요. 그러면 태우, 냉동, 설한, 조기, 호강, 폭염에서 기 빼니까 10종 특정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타라는 말 때문에 종합염이 된다. 그렇죠? 종합염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출제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제 중에서 일단 1순위. 1순위는 가로놓기입니다. 가로놓기고 2순위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데 종합염 이게 똑같은 재가 자조화해서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특정 재 이 중에서 기타 빼고요. 기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몇 개 주고 써봐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할게요. 지금 한번 체크하고 그 뒤는 체크 안 합니다. 딱 한 번이에요. 먼저 태풍 피해 주관식으로 한번 볼까요? 단답형으로 기상청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할 때 박스 쳐보면서 가볼게요. 이상 발령할 때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우박 피해는요, 정난운과 봉우리 적은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 또는 얼음 덩이가 내려서 발생하는 피해. 그래서 정난운과 봉우리 적은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나 얼음 덩이가 내려서 발생하는 피해. 가로놓기까지 다 외우시죠, 뭐 여기는. 어차피 딱 한 번 하고 수시로 보시면 한 번에 안 외워집니다. 동상에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됐죠? 호우 피해는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양이 있어서 여기는 뭐라고 볼까요? 평균적인 강우량, 여기가 되겠네요. 이상의 많은 양의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강풍 피해는 강한 바람 또는 돌풍, 이건 어렵지 않죠? 이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한해는, 이거 가물 한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가물 한자, 여기. 한해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강우 부족에 의한 토양 수분 부족이죠. 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냉해는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 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조해는 우리 조수간만에 잘 때 바다 그거죠. 태풍이나 비바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연안지대의 경지에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발생하는 피해, 조해.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얘하고 아까 우박, 요거 한해 요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냉해도 그렇고요. 설해는 눈, 어렵지 않죠? 폭염, 매우 심한 더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써보는 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폭염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인삼에서도 폭염이 있고 적과 후 특정염에 일소피해 있습니다. 일소피해가 폭염으로 인하여서 일소피해입니다. 그때 그 폭염과 정의가 달라요. 그냥 여기는 매우 심한 매우 심한 더위래요. 그러나 특정 위험으로 가면 조금 더 디테일해집니다. 수치가 나와요. 그냥 매우 심한 더위입니다. 기타 됐죠? 조수에는 새나 짐승 화재 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적과 종료 이후 태풍 강풍을 붙이면 7종 따로 한 8종 태, 강, 집, 화, 진, 우, 가, 일 태풍, 강풍, 집중, 화재, 지진, 우박, 가을 동상의 일소 8개에 대해서는 딱 봤더니 얘기가 길어지네요. 적과 종료 이후 이 7종, 8종 특정이 7종이죠. 붙였으니까 얘들은 1순위 가로놓기, 2순위 서술형 다 숫자 아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로놓기도 보시되 딱 볼까요? 일단 가로놓기를 먼저 볼게요. 태풍, 강풍이죠. 얘네들은 쭉 가다가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 아까랑 다르죠. 이번엔 그냥 쳐볼게요. 아까는 주의보 또는 경보입니다. 지금 여기는 그런데 저 위에 태풍은 뭐였어요? 태풍 주의보 이상입니다. 태풍 주의보 이상 발령할 때의 바람과 비, 얘는 거의 개념적으로 비슷해요.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 늘 말하며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바람을 말한다? 그럼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요. 이상만이래. 그러면
최대 순간 풍속 13m/s 이상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의 바람기, 근데 태풍 주의보 이상의 그때 바람과 비는 13m/s 이상이고요. 혹시나 이렇게 우길 분 있어요. 아니, 이거 발령돼도 13m/s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적과 종료 위에 14m/s 미만의 바람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 이때 강풍은 가장 가까운 세계 기상 관측소에서 가장 큰 수치, 여기도 포인트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판정한다. 우박은 아까 똑같죠. 정난운, 봉우리족은, 얼음알갱이, 얼음덩어리 됐고요. 집중호우도 바뀝니다. 아까하고 말 그대로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 그 단시간이 12시간, 누적 강수량 80mm. 저 뒤에 162쪽 인삼의 태우, 집화, 폭폭, 침냉 8가지 중에서 거기에 집 있죠. 걔랑 얘랑 여기다 162페이지 해두셔야 되겠죠. 비교하면 인삼은 집중이 달라요. 얘는 12시간 80mm, 인삼은 24시간 80mm. 뭐가 더 집중적입니까? 예? 24시간이라고. 아니, 짧은 기간에 많이 와야 집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인삼보다 더 집중호우죠. 그래서 여기가 다르다. 인삼은 24시간 누적 강수량 80mm, 과수사종은 4배 단답이죠. 얘네는 12시간. 이거 출제자 이런 거 내야 돼. 왜 안 되지? 비교 서술하셔도 좋을 텐데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다음 지진은 썰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구 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집안이 흔들리는 자연 지진을 말하면 인공 지진 안 되죠? 무슨 뭐 핵실험, 무슨 폭탄 실험한다고 지진에 해당 안 되고요. 리히터 스케일이죠. 지진 규모 5.0 이상의 지진 통계를 발표한 때 발표된 진앙이 과수원에 위치한 시군구 인접한 위치한, 이건 당연한 거죠. 플러스입니다. 인접한 시군. 왜? 지주는 광역재해죠. 다른 것처럼 지역적이죠. 지진 한 번 발생하면 한 개시만 딱, 이번에 여기 뭐 서울시만 아니죠. 한 번 발생하면 광역적입니다. 그래서 인접한 시군까지 피해 범위를 확장해 준 겁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지진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 동상에도 그냥 동상해도 아니고 가을철에. 자, 볼게요. 아까 동상해와 달라요. 아까 동상해 보실게요. 적과전의 동상해는 그냥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농작물이 얼어서, 여기는 가을 동상해는 디테일해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버리지 않습니다. 여긴 똑같죠.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이제 디테일해집니다. 자, 과실 또는 잎이 가로놓기 대비하는 거예요.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한다. 이 피해는 단감, 떫은감 품목에서만 인정을 하고 기간 제한도 있죠. 10월 31일까지만 발생한 걸 인정한다. 가을 동상해로. 또 엔드로 더 들어갑니다. 엔드예요. 마라 가을 동상해로 계속 엔드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 잎 중에서 잎이니까 50% 이상은 죽어야 그때서야 피해를 인정하겠다. 보실게요. 여기 다 적과 종료 이유는요. 서술형 5점 나오면 깔끔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 서브에서. 일소 피해는 잘 보세요. 일소 피해인데 정의가 나옵니다. 여기 목차를 잘 잡아야 돼요. 일소 피해는 시작은 폭염입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보험의 목적에 일소가 발생했습니다. 일소란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얘에 대해 설명하고 폭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정의합니다. 폭염으로 보험의 목적에 일소가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그래놓고 일소란 폭염이란 따로따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하라 그러면 5점 잡고 10점 나올 텐데 목차를 잘 잡아야죠. 정의를 쓰고 일소의 정의, 폭염의 정의. 일소란 과실이 색깔 바꿔볼게요. 지금 천천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외우시면 힘들까 봐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을 말한다. 폭염이란 쭉쭉 기상청에서 폭염특보 쭉 하죠. 폭염특보죠. 를 발령한 때 가까운 세계 관측소죠. 기상 관측 장비 또 측정한 여기서부터죠. 낮 최고 연속 2일 이상 33도씨 이상. 저 뒤에 162페이지 인삼의 폭염은 얘랑 달라요. 걔는 더 짧고 얘는 2일 이상 30도 이상, 걔는 7일 이상 30도 이상. 만나볼까요? 162쪽 가볼게요. 162쪽 확인해 보세요. 162쪽은 이렇게 껴놓고 포스트잇 같은 거 껴놓고 수시로 보세요. 폭염 여기 있다. 30도씨 이상 7일 이상. 얘는요? 이 33도씨 이상 2일 이상. 얘는 짧고 굵게. 걔는 덜 짧고 덜 굵게. 항상 여기도 똑같이 162페이지에서 인삼하고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모의고사 저렇게 될 거예요. 세련되잖아요. 이렇게. 다음에 이제 문제는 점점 세련돼질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여기 또 마저 하다가 말았네요. 하다가 보면 쭉 가서 관측된 경우를 말하며 폭염특보가 있죠. 기간 제한이죠.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 그때 일소가 발생해야 됩니다. 일소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 얘는 사배 단답이죠. 과수사종. 얘 하나요. 보상하며 이때 얘는 위치한 지역이죠. 지진은 인접한 지역까지 포함한다고 그랬고. 좋죠? 갑니다. 됐죠? 여기는 아까 다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별거 없어요. 적과 종류 방금 했던 거 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서브노트로 가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저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